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은 기초, 제가 전에 메자닌도 설명드렸고, 약간 이상한 것들, EL에서도 설명드리고, ETF도 설명도 그랬잖아요. 또, 펀드 중에, 펀드 이거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헤지 펀드. 너는 무엇이냐.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헤지 펀드의 어원은요, 헤지라는 말이 중세 유럽의 성 있잖아요. 그 앞에 적이 못 쳐들어오게 연못을, 이제 성이 있으면 연못을 거기 연못을 파놓은 걸 해자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방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지라는 게 위험을 없앤 채로, 그러니까 시장 익스포저는 0으로 가져가면서 나름대로 돈을 벌겠다, 이런 컨셉이에요. 이런 컨셉인데, 이게요, 잘 안 돼요. 이게 특히 올해처럼 이 시장이 막 이렇게 어떤 큰 성장 섹터가 하나 생기고 이러면 종래의 관점으로 숏을 잘못 때리면 짙어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걸 헤지펀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한마디로 이제 위험을 줄인 채로 절대 수익을 추구하겠다. 절대 수익을 얻는다가 아니에요. 절대 수익을 얻는 거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 채권 사는 것밖에, 정기예금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아니면 부동산 사서 월세를 받든가 이거밖에 없는 거고, 주식시장의 모든 펀드는 은근 보장이 안 돼요. 이 헤지펀드도 절대 수익 추구형이야. 추구형. 추구를 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헤지펀드인데 특이하게 롱올리로 하겠다고 선언한 헤지펀드도 있어요. 그 대신에 거기는 손님들에게 우리는 롱올리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모운용사 중에도 이제 롱올리만 하겠다고 이제 선언하고 선물이나 아니면 반대되는 어떤 공매도를 하지 않는 펀드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수익이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헤지펀드의 어원이고, 헤지펀드는 사모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돈 많은 분들만 가입을 해요. 최소 가입 금액이 운용사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3억이고, 어떤 데는 1억이고, 얘들이 무슨 전략이 있냐면, 매크로 드리븐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떨 때 하냐면, 거시지표가 나왔을 때, 가령 미국의 금리가 이번에 100bp가 오르고 100bp가 내리고, 그러면 오직 탑다운으로 거기에만 착안해서 관련되는 주식을 매매하는 거예요. 헤지펀드는요, 매매 되게 많이 해요. 샀다 팔았다 무지 많이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 드리븐 펀드가 있고, 이거는 하우스가 작은 데서는 거의 안 하고요. 좀 큰 데 있잖아요. 큰 하우스에서 주로 이런 거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롱올리라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롱숏 말씀드리기 전에 이벤트 드리븐 말씀드릴게요. 이벤트 드리븐은 예를 들어 어떤 블록딜이 있다거나 이럴 때만 참여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어떤 대주주가 매도를 하든 어떻게 해서 오버행이 나오든 해가지고 어제 종가 보다가 7% 싸게 주고 이런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얼마 먹으려고 들어가냐면 2% 3%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진짜 대부분은. 그래서 2% 3% 먹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2% 3%를 이제 여기 무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 종가보다 9%를 만약에 할인해서 블록딜 준다. 그럼 블록딜 했다는 게 뉴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아침 장전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 신고한 다음에 블록으로 자전으로 주식을 거래해요. 그러면 우리 그분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침 시작부터 시퍼래지는 거죠. 시퍼래지는데 마이너스 5%, 6% 이렇게 시퍼래진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막 때리는 거예요. 자기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9에 산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거죠.
또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겠지요. 뭐 유상증자, 그다음 뭐 분할상장 하게 되면 모회사, 지주회사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두 개 주식이 나란히 올라오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어떤 거는 고평가, 어떤 건 저평가 그러면 여기 고평가된 거를 팔고 저평가된 걸 사가지고 아비트레이지를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롱숏 펀드. 우리나라의 사모운용사들은 롱숏 펀드를 제법 많이 해요. 그리고 롱숏 펀드의 그 잔고가 제법 커요, 지금.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면 페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을 자기가 보니까 비싸 보여서 숏을 하고 그 대신에 같은 섹터 내에 있는 다른 B라는 주식을 사가지고 시장 위험을 없애버린 거죠.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팔아서 생긴 돈으로 이 주식을 사는 거니까 위험은 사실 제로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펀드 잔고보다가 특히 외국계 같은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차입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차입을 하면 펀드 잔고는 100억인데 500억도 매매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스킴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장을 교란시킬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주 긴 아웃룩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벤트 드리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많은 큰 욕심을 갖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시장이 제법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분님들이 공매도와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공매도 싫어해요. 제가 오죽하면 세상 해치는 돈을 벌지 말자고 그래요. 공매도에서 돈을 좀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는 우리가 잘 대응해서 상반기에 제가 공매도와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방법 제가 강의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시장이 내려오고 시장 전체가 힘들어지면 다들 예민해지시잖아요.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알고 하여튼 뭐 잘 되기를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저 헤지펀드란 무엇인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헤지펀드는 회사가 둘러져 있는 울타리죠. 일종의 그래서 시장 리스크를 시장 위험을 지지 않는 채로 돈을 벌겠다고 추구하는 거다. 근데 그건 추구일 뿐이지 전략이 잘못되면 특히 숏은 위험이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로 커져서 롱은 자기가 사는 금액만 잃으면 되는데 비투하지 않는 한은 레버리지 안 쓰면 숏은 그러지 않아요. 10,000원에 숏을 쳤는데 그 주가가 50,000원 가면 5배를 잃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오늘 헤지펀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요 정도 알면 그냥 우리 그분들이 누구랑 얘기할 때 헤지펀드가 그런 거구나. 요새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죠? 헤지펀드들이 손해보는 이유는 주가는 기업이 결정하는데 공부를 잘못하면 손해봐요.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주가는 기업이 결정해요. 자, 여기까지 오늘 헤지펀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